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에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한 남자 아이와 한 여자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살림살이는 좋지 않았지만 행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요. 하지만 선수가 되진 못하고 취미로 머물렀죠.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 시작한 태권도였지만 나름대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거뜬한 성인 남성과 같이 할 만큼 발전했어요. 발차기까지 겨누는 실력까지 달성했었죠. 그렇게 씩씩하게 자란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만나 결혼하기까지 한 케이스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외모와 키로 여자 아이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매번 다투는 일이 많았죠. 남편은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여학생들과 많이 이야기하는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좀 더 편해지기도 했죠. 그거 알아? 미남이 인기 난리더라. 후배들이 미남이 보고 잘생겼다고 여자친구 있냐고 엄청 물어봐. 너 긴장 좀 해야겠더라. 진짜 뭐 미남이가 잘생겼긴 했지? 그래도 미남이는 나밖에 없을 걸 너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긴장 좀 하라는 거지. 오죽 잘생겼어야 말이지. 그리고 은근 미남이가 곁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 너 그럴 리가. 미남이가 그럴 앤 아니지? 일단 내 친구 고마워. 단속 잘해야지. 어쨌든 알겠어. 얼른 수업 들어가자. 친구들이 중간에서 남편이 많은 인기를 받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면서 언제나 그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혼자 훈남 남자친구를 둔 사람에 비해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졸업을 한 후 취직도 했어요. 주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고 남편은 공대 출신으로 반도체 회사에 취직했어요. 결혼을 결심하자 동문회에서 축하해주면서 내심을 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며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그렇게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한 것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너가 미남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부럽다. 너희가 결혼한다니 미남이도 너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했겠지. 자리도 잡았겠지? 결혼하는 거지 뭐. 우리들 중에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건가? 길 잘 터놓을게. 27살이란 적당한 나이이지.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후회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기에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 너를 잘 대해줄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여자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야. 나를 믿어. 당연하지. 한 번도 널 실망시킨 적 없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잘할 거니까. 자기도 잘해야 해 알겠지? 평생 너만을 바라보며 살 거야. 내 불안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살면서 더 믿음을 줄게.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남편은 전보다 훨씬 잘해주었어요.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남편도 잘 대해주셨지만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아마 시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라서 우리 결혼을 즉각 허락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처럼 항상 쟤를 생각해 주셨거든요.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엄마처럼 대해 줄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잘할 거야. 알았지? 항상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항상 만족시켜 드릴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잘 지내요. 감사해요. 어쩜 너는 말도 예쁘게 하니 고마워. 내가 딸이 없어서 꼭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 너무 감사해 정말. 어머니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해요.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님의 역할도 한몫 셌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정한 분이셨어요. 이제 내 인생에는 꽃길만 있겠구나 싶었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여 하더라고요. 저를 시집 보내신 부모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시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제게 곱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슬프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과 전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부부가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로서 통장, 월급,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생각해야겠어요. 설마 당신이 나는 나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쟤는 그런 걸 싫어해요. 제가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제 제 월급은 완전히 내가 관리해주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내야 해. 그리고 적금도 붙이고 그런 거 다 너만 믿을 수 있어? 어머, 괜찮아. 그럼 자기가 나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건데도 상관없어. 자기가 그렇게 흔쾌히 말하니까 난 너무 좋아. 부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 싸우는 일이 전혀 없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항상 기분 좋게 지냈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 이간질하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싸울 일이 아예 없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결혼했다고 생각되어요. 월급까지 저에게 맡기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머, 너 결혼하니까 얼굴이 아주 폈다 폈네. 그렇게 좋아하긴 미남이 얼굴만 보고만 있어도 좋겠다 싶어요. 너네가 시시커플 최초지. 뭐, 그치 좋아. 결혼하니까 더 잘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싸우지도 않는 거 있잖아. 맨날 보게 되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진짜 잘 갔어, 미남이야. 재산도 좀 있어서 그게 다 누구 것이냐면 미남이야. 외동이니까 다 믿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래. 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미남이가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게 그냥 결혼한 이유야. 전에 김미남이 말이야. 그래. 결혼했으니 좀 낫겠지? 그래도 너무 밖으로 나돌게 하지 마. 얼굴값 좀 하는데, 미남이가. 언제쯤 얘기를 할 거야? 그래, 너도 참 대학생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완전 아저씨랑 다 된 거잖아. 뭐, 신랑이나 신경을 쓰세요.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도 우쭐해야 했어요. 뭐 하나 잘난 건 없이 평범한 저에게 남편은 과분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었을 것이고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편은 점차 옛날 버릇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고 비밀이 늘어났어요. 연애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결혼 후 직접 보니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점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은 기본이었고 투명하지 못한 외출을 자주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혼 시절에는 그 정도로 그렇게 따지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싸울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설마 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오늘도 회식이라고 자기네 회사, 점점 회식이 느는 거 아니야. 거기 사람들은 가정 없어 회식만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럼 어쩌냐. 회사원이 까라면 까야지 내가 뭐 힘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않아? 그럼 나만 찍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 기가가 늦으니까 그래? 알겠어. 오늘은 좀만 마셔. 대충 분위기 좀 맞춰주고 알겠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제게 약간의 믿음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알았어요.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새벽 2시까지는 들어와야 해요.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남편은 이렇게 무리하거나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가 많고 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시부모님 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처럼 예뻐해 주시는데 제가 남편에게 섭섭한 부분을 투덜거리며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위로해 주시며 힘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남편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셨어요. 오히려 남편을 꾸짖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셨죠.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오히려 어머님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날이 많았어요. 미심 씨, 요셉은 맨날 술만 마셔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이쿠, 정말 속상해요. 새아기가 또 혼내줘야겠네요. 제 아빠와 닮아서 무뚝뚝해 보이나요?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털고 가려고 해. 난 다 들어줄 테니 알겠지? 고마워요. 어머니 미남 씨 얘기를 제가 누구에게 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해요. 그래, 그렇게 털어놓으세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털어놓아도 돼. 그러면 내 속이 편할 거야. 그게 맞지 않아? 아이고, 얼굴이 반쯤 턱이 났네. 그리고 미남이 외박하는 날에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더라고요. 너 신경 쓰이는구나. 그렇게 한 모양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의 외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네서 자고 간다는 말에 오히려 안심하게 되었어요. 좀 내려놓자는 생각도 했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풀었어요. 그렇게 아닐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조금 흘러가고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선산이 좋은 가격에 팔리자 아버님은 미리 이 부분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워낙에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는 없었다거든요. 저 역시 놀라긴 했지만 남편이 예상치도 못한 돈을 받게 되자 정말 기뻐했어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받으니 참 좋아했어요. 저도 남편의 기쁨에 공감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리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큰 마음을 먹으셔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게 받겠다. 알아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이어들. 정말 잘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요. 너희 아빠? 얄짤 없는 거 알아요. 요새 너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던데 새아기가 속상해서 그래요? 아,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엄마는 처음 이런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시죠. 일단 걱정할 게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지 말아요. 새 아기한테 잘해주고 역할을 확실하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타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해야 알겠죠? 엄마 말씀 드니까 외박도 했다는데 정신 차리고 알겠어요. 새아기 눈치채는 날은 그에게 박끝장인데 행동거지는 똑바로 한다는 말이다. 시아버지는 그의 재산이 많았으나 미리 선산을 판 돈만 선물해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재산이 생기니 활력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러나 돈이 생기자마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나는 전 남편을 두고 미쳐 말렸었죠.
사업을 하는 데에도 어떤 제품이든 경험이 필요하지만 남편은 무작정 사업만 하면 큰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하고 그 기대에 부푸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결단을 내기로 했으니까요. 뭐,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갑자기 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갑자기 이직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남자가 태어났으면 부부로 살다가 한 번쯤은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줘.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느 아이템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를 믿어주라고 하는데 당신이 할 일도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하는 게 좀... 요새 듣는 정보가 많아서 그런데 그냥 믿어주면 되겠지. 사업이 쉬울 줄 아세요? 아버님께서 주신 걸 보관해두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시작해보자고. 지금은 너무 일러서 말이에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한 적 있어? 왜 이렇게 믿지 못해서 짜증나. 진짜 지칠 것 같아. 응원하지 못할 거면 그냥 싫어요. 지루하다.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자는 남편을 아무리 한듯 뜯어 말려보았지만 취약했어요. 주된 문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리저리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핑계로 노는 것이 예뻤죠. 그때가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남편은 제발 간섭 좀 그만해라며 소리를 질렀고 더 심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좌절되었는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당신 왜 그러는 건가요?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된 것 같아. 아, 숨이 막힌다. 제발 그만 좀 해주십시오. 남자가 사업 구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매번 그렇게 집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뭐 집착이라니, 당신은 내가 걱정돼서 말한 거라서 집착 같고 구속 같은 걸로 보이는 거야? 너무 심하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신 맞아. 그게 의부증이라는 거야? 넌 그런 게 있냐? 병원에 가서 체크해줘. 나도 숨 막히니까. 남자가 큰 일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항상 믿음만을 주는 남편이었지만 점점 본인 마음대로 생활하려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간다.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일주일 중에 남편을 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멀어진 것을 느꼈죠.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이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어머니, 미남 씨 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사업을 하기로 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되지 않고 요새는 뭐를 하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선산판 돈을 남겨주신 도로, 그래요?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왜 그러는 거죠? 돈을 준 게 아닌데 일단 내가요. 알겠어요. 넌 잘 들어줄 줄 알아? 마음 편히 쉬고 있어야 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야 해. 내가 남자친구가 가끔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련한 말로 단념시켜줘야 돼. 제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 연락이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미행도 할 수가 없어. 매일 속이 썩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진짜 속상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이 녀석이 왜 지금서야 안 했던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진짜 의휴. 돈이 무서워서인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젠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아졌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의심하게 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일 하나 진행되어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순간 넌 잘 타일을 맞출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 시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특별히 달래주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런 날 하루, 남편이 밖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하도 급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옷을 챙겨서 바로 회사를 떠났죠. 정신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뛴 줄 알았어요. 김미남 씨의 보호자가 되실 건가요? 라는 전화였어요. 여기는 대학병원이며 김미남 씨가 급한 상황으로 병원에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와주셔야겠는데요. 하고 전화했죠? 네, 병원에요. 무슨 일인지 빨리 가야겠어요. 혹시 심각한 상황이라도 있는 건가요? 혹은 괜찮은 일인지 확인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술이 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오셔서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로 병원에 연락한 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이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이후 발이 헛디뎌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우셨겠죠? 남편을 발견한 곳은 경기도의 한장호 양식장이었더라고요. 거기서 발이 헛디뎌 뒤로 자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 어머니와 아버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며 물으셨고 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몸 놓아 우시더라며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 순간 제 길을 의심하게 되기도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알고 이놈아 거기를 왜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여자 혼자 청소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너가 일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을 잃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만 말해주세요. 당신이 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만 일어나세요. 새아기가 물을 좀 먹고 오라고 합니다. 여자분이라고 들었지만 너무 평온해 보여요. 남편의 수술이 잘 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 마지막이 참담해요. 장호 양식장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다니 어떤 우연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슬펐지만 어머님과 아버님 대신으로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정신없는 제 자신을 도와준 건 제 남동생과 아빠였어요. 울음이 끊이지 않아 시경까지 울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을 거예요.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르러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스쳐 지나가는 미안한 마음들,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허락을 구하고 싶은 사업들까지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최근에는 이전에 믿었던 것들에 대한 후회도 커졌어요. 그렇게 잔소리만 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후회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더니 그저 운다면서 후회만 하고 있었죠. 아빠, 나 참 나쁜 사람이 되어 미안해.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말로만 방해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의 잘못 아니에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만 울어라. 그저 울면 너도 무너질 거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죽기 전에도 싸움의 기억밖에 없어. 사업 막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그만 말해요. 세상에. 후회할 일이 없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 남편. 내게 고마운 기억이 많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라 진짜 그렇겠니 죽기 직전까지도 나와 싸웠는데
딱 원망하면 어떡할래 단지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어 너무 강요했어. 그 사람 아빠가 옆에서 위로하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 얼마나 후회로 가득 찼는지 오랫동안 울고 탈진하면서도 맨정신이 아파서 바람 좀 쐬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어. 하지만 그때 시부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계셨어. 인계척을 내릴까도 했지만 힘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쉬었다. 저는 비상계단에 걸터앉아 비스듬히 기대하면서 시부모님 얘기 소리가 제 귀호까지 들렸어요. 그 얘기는 차마 놀라운 이야기였어서 제 두 개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야야, 누가 들을래 조용히 좀 얘기해. 하더니 아이고 불효자식. 결국 이렇게 떠날 거야? 그렇게 속만 썩이고 까다녀 나쁜 놈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어요. 난 알고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쩜 좋아요? 새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에휴, 나쁜 놈, 여자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가버려. 나쁜 놈의 불효자식, 아휴 나쁜 놈, 벌 받은 거야? 새아기 몰래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 그만 얘기해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라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인데 어쩌면 좋아요? 난 이제 사는 의미 없는데 우리 아들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어쩌죠? 거짓말 같아. 안 하던 문신까지 하면서 그렇게 눈이 돌더니만 아휴, 이게 모자란 것 그렇게 뜯어 말렸건만 나쁜 놈의 자식.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미남이 말한 대로 이혼을 먼저 요청했어야 했나 봐요. 아들이 괴롭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과 시아버지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가끔 몸을 일으켰을 때 제 온몸이 전체적으로 떨렸어요. 그리고 나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빠르게 안치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안치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는 모르는 곳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문신이 발견되었어요. 분명히 커플 문신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요. 남편은 몰래 외도한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는데 더 나아가 여자와 외도하며 여기저기 사업을 찾던 중 장호양식이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했어요. 이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시부모님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어머니는 문신까지 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여자도 이미 남편에게 인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믿으라는 말을 해준 것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몰래 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당황스러운지 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게 젊은 여자가 조문을 왔더라고요. 남편과 어떻게 알아볼 만한 사이인가 싶었지만 곧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 발목에 새겨진 남편과 똑같은 문신을 보고 말았던 거죠. 전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까지는 꾸역꾸역 참아보려 했지만 저조차도 어쩔 수 없었어요. 뻔뻔한데 여기가 어딘가 싶더니 내가 여기 문을 와서 내 남편하고 노는 게 재밌었니? 그래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숨기며 여기로 왔다. 어머,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미쳤나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는데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이 말에 다가 옷을 걸린 셈이야.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한 번 속아서 나만 바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탓했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심신을 명료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제발 조용히 아들을 보내주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조용히 보낼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다짜고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랍기에. 그동안 나를 챙겨주는 척하면서 뭘 하든 모두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그 위선적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장례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남편의 영정사진도 던졌으며 상간녀의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차례상에 있는 음식까지도 모두 던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아우, 기가 막혀. 당신이 누구냐? 우리 아들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얼룩지게 만드는 거야? 뭐, 얼룩지게 하다니, 아줌마. 정신 차려.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워 죽었단 거야. 얻어대고 순간 하는 척만 해. 그리고 너, 내 남편하고 놀기만 해서 재밌니? 유부남을 꼬시다 문신까지 하게 하고. 살파는 아주 불어났어요. 내가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너는 가만 안 둬. 그리고 당신들도. 어머니, 그동안 즐겁셨어요. 제가 달래주는 저 뒤에서 아들이 이혼 준비하는 걸 보는 심정이 어땠어요? 뭐, 이혼시킬 걸 그랬다고. 남편에 대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날 탓해? 남편이 밖으로 나간 건 그렇게 버틴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당신 탓을 하지 마세요. 닥쳐. 눌린 입이라고 인연이 말하네요. 너 돌았지? 저 영정사진이 네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내 꿈이라서 환장한 거잖아. 그래,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날뛰기 시작한 거야. 절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남동생과 친정아빠는 저를 보고 분이 차올랐는지 도와주기 위해 시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계셨어. 그런 다음으로 저는 꽁꽁 묶인 제 태권도 실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상간녀에게서 무너뜨리기 위해 바로 뒤돌려 차기를 시전했어. 상간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시어머니는 놀랄 만큼 깊게 숨이 멎은 걸 수 있었어. 귀 찌르는 판단력을 보여준 너라니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돼서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더라도 나는 겉틀에 수세지나 머리 위를 인식해야 해. 우리 아들이 왜 너랑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이젠 정말 잘 알겠어. 알겠어. 말씀하시면서 아들 새끼를 잘못 키워놓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지? 뻔뻔한 집구석 같은 것들이라 우리 누나를 고생만 시키고 제 아들이라고 감싸고 놀고 있는 걸 보세요. 무식한 집안 누나야, 일어나. 아줌마, 아저씨,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니까.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남동생과 아빠는 그것을 진정시키고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지 알아요. 그러고 제가 변호사를 찾아갔죠. 다행히 이혼 상태는 아니었고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의 땅이 있었죠. 금액은 모두 제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부모님은 냉담하게 반대하고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선산당상을 저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제게 귀속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죽음과 배신으로 제 삶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은 제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을 잃고 돈도 잃으셨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셨지만 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현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속의 원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조차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최고라는 것 역시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과거의 일로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가슴은 아련하네요. 가해자들은 당당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쓰러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과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